2010년 6월 12일 온 나라가 남아공 월드컵 한국 대 그리스전의 열기로 뜨겁던 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불과 일주일 앞둔 예비 신랑 김명철 씨. 그는 일감을 소개해주겠다는 약혼녀의 친구 조상필을 만나러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약혼녀에게 도착한 것은 어딘가 어색한 말투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문자뿐이었죠. 김명철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시신 없는 살인, 명백한 정황과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미스터리. 김명철 실종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명철 씨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약혼녀의 친구이자 사채업자인 조상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조상필은 음악인 연합회 연수 이벤트라는 큰 일감이 있다며 김 씨를 유인했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상필은 사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했고 사건 당일 김명철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김명철 씨인 척 가족과 약혼녀에게 잠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상필은 김 씨가 실종된 후 그의 약혼녀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명품 시계를 사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모든 정황은 조상필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건 직전 급하게 계약한 인테리어 가게는 이 사건의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계약 조건은 물이 잘 나올 것과 늦은 시간까지 시끄러워도 괜찮을 것이었죠. 실제로 김명철 씨가 실종된 후 이 가게에서는 한 달 사용량의 2배가 넘는 89톤의 물이 사용되었고 가게 바닥에서는 김명철 씨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상필의 의식을 잃은 김명철 씨를 이곳으로 옮겨 살해한 뒤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해 혈흔을 지우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상필의 약혼녀에 대한 집착과 짝사랑이 범행 동기였을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상필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돈을 훔친 것은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죠. 1심 재판부는 수많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조상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살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범행 도구와 결정적으로 김명철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상필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그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 형제가 과거 또 다른 사망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2009년 한 남성이 가스 온수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놀랍게도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사망보험금 17억 원의 수령인이 조상필의 쌍둥이 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철 사건과 소름 돋도록 닮아 있었죠. 결국 쌍둥이 형제는 뒤늦게 과거의 온수기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명철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신 없는 살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상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김명철 씨의 행방은 10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며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 인테리어 가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신이 없으면 살인은 없는 걸까요? 생각은 댓글, 관심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